요즘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대화하실 때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이 묘하게 표정이 굳어진다거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참 당황스럽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경험도 많고 세상 이치도 어느 정도 깨우쳤는데 왜 우리가 건네는 말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대, 똑같이 경험이 많은 분들인데도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연락도 자주 오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분들 말입니다. 이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학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심지어 성격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는 바로 말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떤 구조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받는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말의 구조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표현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상황에서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드는 표현 방법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버릇은 언제든 바꿀 수 있고 한두 가지 표현만 바꿔도 관계는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이기에 오히려 더 빨리, 더 자연스럽게 이 변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인생 레시피와 함께 오늘도 삶의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들이 내 전화를 피하는 이유. 며칠 전 한 카페에서 이런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어머니와 30대 딸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직장 상사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답이야. 어디 가나 그런 사람 하나씩은 있는 법이고 내가 먼저 낮춰야 돼. 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말한 뒤 대화는 어색하게 끝이 났습니다. 미국 유시 버클리 대학교의 심리학자 다처 켈트너 교수팀은 10년에 걸쳐 세대 간 의사소통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내가 해봐서 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할 때 듣는 사람의 뇌에서는 방어 메커니즘이 즉시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상대방의 말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달되는 내용 자체가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이 표현의 구조만으로도 듣는 사람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표현 안에는 사실 3가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이미 경험했다. 둘째, 그래서 너보다 잘 안다. 셋째, 내 말이 정답이다. 이 3가지가 한 문장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려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무가치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 세대나 젊은 세대는 자신의 고유한 경험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들이 겪는 상황은 우리 때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직장 문화도 변했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그의 눈으로 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귀중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현실까지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그것이 상대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말하려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말을 조금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뒤에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맞았는데 왜 연락이 끊겼을까요? 이웃집에 사시는 65세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의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박 선생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경기의 사업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죠. 아들은 결국 사업을 시작했고 1년 만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려 찾아왔을 때
박 선생님의 첫 마디는 그래서 내가 뭘 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였습니다. 아들은 그 이후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은 지금도 아들이 왜 연락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십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 교수는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옳았다는 식의 표현을 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이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 87%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뭘 했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라는 말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까요? 이 표현은 겉으로는 자신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칼날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예측했지만 너는 못했다는 우월감. 둘째, 내 충고를 무시한 너의 잘못이라는 비난. 셋째, 지금 네가 겪는 고통은 내 선택의 결과라는 냉정함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무의식 중에 이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맞았다는 확인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이해한다는 공감입니다.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명함은 타인의 실수를 지적하는 데 있지 않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데 있다.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바로 신뢰와 안정감입니다. 혹시 과거에 누군가에게 내가 뭘 했어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그때 상대방의 표정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모두는 때로 옳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옳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관계는 내가 옳았다는 승리감보다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동행에서 깊어집니다. 세 번째, 참는 게 미덕이던 시대, 이해받고 싶은 시대. 70세 김 여사님의 경우입니다. 김 여사님의 손녀가 대학교에서 교수의 부당한 대우로 힘들어하며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간 억울한 마음을 토로한 손녀에게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 할머니 때는 그보다 더한 것도 많이 참았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 손녀는 통화를 끊은 뒤 더 이상 할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요즘 애들은 약해서 탈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손녀는 할머니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신의학과의 로버트 월딩거 교수가 이끄는 성인발달 연구는 80년 넘게 진행된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이 수용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말로 평가절하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며 이는 심각한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연구 참여자들 중 만년의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젊은 시절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말은 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까요? 이 표현에는 세 가지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고통을 등급화합니다. 그 정도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아픔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겪은 것보다 작으니 참을 만하다는 비교입니다. 셋째, 감정 표현 자체를 약함으로 규정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은 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겪었거나 가난을 이겨냈거나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냈습니다. 그 인내심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작은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위안은 누군가 나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여 준다고 느낄 때 온다. 상대방의 고통을 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가 전달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참고 견뎌왔다는 것은 우리의 강인함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 강인함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었던 만큼
다른 사람의 힘듦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말 대신 그게 참 힘들었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강인한 사람을 넘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표현, 혹시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말버릇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한 번만 사용해도 상대방이 우리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동의하지 않아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68세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선생님의 손자가 대학 전공을 바꾸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영학과에서 미술로 말입니다. 최 선생님은 순간 미술로 어떻게 먹고 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할아버지 때는 전공 하나로 평생 살았지만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좀 더 들어볼까? 손자는 그제야 자신이 왜 그런 결정을 하고 싶은지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끝에 손자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몰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했고 최 선생님은 손자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MIT 미디어랩의 로잘린드 피카드 교수는 공감적 컴퓨팅 연구를 통해 인간의 소통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그럴 수도 있겠네요와 같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대화 상대방의 심박수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표현을 사용한 사람 자신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표현은 왜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이 말은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생각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존중. 둘째,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겸손. 셋째, 우리는 다를 수 있다는 인정입니다. 이 표현은 동의나 허락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선택에 100% 찬성하지 않더라도 그 선택을 한 사람의 관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는 판단을 유보하고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경험이 많다 보니 빠르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겸손함이 오히려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한 문장은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줍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이 한마디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솔직하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힘으로 밀어붙여 얻는 동의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 얻는 진심 어린 수용말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며느리가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63세의 이 선생님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며느리가 주말마다 친정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지만 며느리가 시댁도 좀 챙겨야지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주말에 너희가 안 보이니까 나는 조금 쓸쓸한 느낌이 들더라. 물론 너희도 양가 부모님 다 챙겨야 하니 바쁘겠지만 말이야. 며느리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난이나 요구가 아니라 솔직한 감정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다음 주말부터 한 주는 친정, 한 주는 시댁으로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의 마크 브레킷 교수가 이끄는 감정지능연구센터는 20년간 가족 간 의사소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메시지로 불리는 방식, 즉 나는 하게 느꼈다는 표현이 유메시지, 즉 너는 해야 한다는 표현보다 갈등을 83%덜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욱이 아이메시지를 사용한 경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킬 확률이 7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명령이나 비난보다는 진솔한 감정 표현에 훨씬 더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이 문장 구조에는 여러 장점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공격성이 없습니다.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다고 말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방어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진정성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셋째, 선택권을 줍니다. 나의 감정을 전달하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상대방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우리 세대는 종종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속마음을 숨기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소통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숨기면 상대방은 우리를 이해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칼 로저스는 진정한 소통은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라는 말은 우리의 가면을 벗는 용기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감정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대신 나는 이럴 때 외로웠어 라고 말해 보세요. 너는 항상 그래 대신 나는 그럴 때 서운했어 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관계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강함입니다. 세 번째, 이 말 한마디에 딸이 울었습니다. 71세 정 여사님의 경우입니다. 정 여사님의 딸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퇴근 후 아이를 데리고 정 여사님 댁에 들렀는데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예전 같았으면 내가 젊었을 때는 더 힘들었어. 그래도 악착같이 살았지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요즘 정말 고생 많았겠구나. 일도 해야 하고 애도 봐야 하고. 엄마가 보기에도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 딸은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정 여사님은 그저 들어주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딸은 집에 갈 때 엄마 오늘 덕분에 힘이 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먼 교수는 fMRI를 이용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고생 많았겠어요와 같은 공감의 말을 해줄 때 우리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감을 받는 것 자체가 뇌에게는 보상으로 인식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조언이나 해결책을 들을 때보다 단순히 힘들었겠다는 인정을 받을 때 스트레스가 더 빠르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보다 먼저 감정적 인정을 원했던 것입니다. 고생 많았겠어요 라는 말은 왜 이토록 큰 위안이 될까요? 이 표현은 네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나는 네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다는 관찰. 둘째, 그 힘듦이 당연하다는 정당화. 셋째, 내가 너의 편이다는 동행. 넷째, 네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인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힘듦을 덜어주기 위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힘든 건 다들 마찬가지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의도와 달리 상대방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반면 고생 많았겠어요는 상대방의 고통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먼저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만남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할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고생 많았겠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세상 어떤 조언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고생 많았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요를 벌이니 오히려 따르더군요. 67세 한 선생님은 평생 교육자로 사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언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셨습니다. 조카가 취업 준비를 하며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한 선생님은 예전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삼촌 말 들어라고 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촌 생각은 말이지. 일단 작은 회사라도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이건 내 세대의 생각이고 지금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조카는 삼촌의 이 말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였고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삼촌 조언 덕분에 방향을 잡을 수 있었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다이애나 타미르 교수는 조언의 효과성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조언이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지시형 조언보다 내 생각은 이런데 참고해봐라는 제안형 조언이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질 확률이 5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안형 조언이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조언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발적으로 그 조언을 따르게 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참고만 해요라는 표현의 힘은 무엇일까요? 이 문장 구조는 조언과 존중의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첫째, 내 생각이라고 함으로써 이것이 절대적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임을 명확히 합니다. 둘째, 참고만 해라고 함으로써 선택권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넘깁니다. 셋째, 강요가 아니라 제안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에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경험이 많고 세상 이치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실수할까봐 걱정되어 강하게 조언하곤 합니다. 내 말이 맞으니까 이렇게 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강요의 형태로 전달되면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대로 같은 조언이라도 선택권을 주며 전달하면 오히려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한다고 했습니다. 조화롭되 획일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되 상대방의 선택과 길은 존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참고만 해라는 표현은 우리의 지혜를 나누되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조언자를 넘어 신뢰받는 조력자가 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말을 강요가 아닌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부터 조언할 일이 생기면 이 한마디를 앞에 붙여보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 참고만 해.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을 더 사랑받는 조언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짜 어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2세 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할머니 말씀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할머니는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 아는데 가끔은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박 할머니는 순간 섬뜩했습니다. 속상하고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내가 이야기해주지 않았으면 할머니는 계속 그렇게 했을 거야.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손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둘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존 고트먼 박사는 40년간 부부관계를 연구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하며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발견은 회복 시도의 수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용기 내어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95%가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며 방어적으로 반응한 경우 관계가 악화될 확률이 78%였습니다. 이는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라는 표현은 왜 관계를 구원하는 힘이 있을까요?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용기를 인정합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둘째,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변화하려는 의지를 전달합니다. 넷째,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표현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표현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이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관계의 갈림길입니다. 방어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관계는 멀어지거나 가까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도 함께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다움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노자는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라는 한마디는 우리를 유연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방어하지 않았나요? 화를 내지는 않았나요? 다음에 그런 순간이 온다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자신을 존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 나이가 우리를 어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도가 우리를 진짜 어른으로 만듭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 하고 자책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고 그렇게 살아온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전화할 때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말해보시거나 그 정도는 참아야지 대신 고생 많았겠어요라고 말해보십시오. 단 한 번의 변화가 상대방에게는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말버릇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변화를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를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께는 이미 변화를 만들어낼 충분한 지혜가 있습니다. 단지 그 지혜를 전달하는 방식만 조금 다듬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함께 8가지 표현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3가지 말버릇을 짚어보았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내가 뭘 했어,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우리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는 무시와 비난, 평가절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5가지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고생 많았겠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참고만 해요. 말해줘서 고마워요라는 표현들입니다. 이 말들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감정을 인정하며 선택권을 주고 피드백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맞는 말보다 편한 말이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과 상처로 다가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완벽하게 정답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받는 사람들의 비밀은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말의 구조를 알고 그것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경험과 지혜는 그대로 귀중합니다. 단지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이 표현들 중 하나를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 누군가 의견을 말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자녀나 손주가 힘들어할 때 고생 많았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조언할 일이 생기면 내 생각은 이런데 참고만 해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랜 말버릇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따뜻해지고 사람들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지느냐 아니면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풍성해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 그 작은 표현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일상 속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단지 그 아름다움을 더 잘 전달하는 방법을 알게 되신 것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사랑받는 사람.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문장씩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따뜻한 말들로 가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 레시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